문법 6강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면서 또 다시 문법 풀이 습관이랑 출제 포인트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하면서 일단 1번 문항에 우리 항상 하던 대로 주어랑 동사 구조 봤을 때 여기 더로 시작하는 거는 누가 시작되는 구조예요? 품사적으로 명사가 시작되는 구조죠. 그러면 한정사 플러스 전치 수식어 플러스 명사 순서니까 당연히 지금 전치 수식어 품사 뭐로 쓴 거 괜찮아요? 형용사로 쓴 거 괜찮죠? 그래서 A번 같은 경우에는 전치 수식어 자리가 맞으니까 형용사 소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뒤에 같은 명사 구에서 response에 밑줄이 그어졌다는 건 명사의 수 체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관사는 이미 앞에 더가 있어서 같이 밑줄이 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딱 수만 체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는 확실하게 아는 거 아니면 건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B는 그냥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of an organism to changes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 명사의 수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B나 C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아는 거면 체크하시고 확실히 아는 거 아니면 일단 넘어가셔도 명사는 크게 무방하긴 합니다. 자, 그렇게 넘어갔을 때 in duration of니까 of 뒤에도 당연히 뭐가 와야 돼요? 품사가. 명사가 와야 되는데 daily로 시작한다는 건 아직 품사가 뭐죠? daily. 형용사죠. 그럼 여기는 형용사인데 지금 뒤에 컴마 있고 다시 컴마 or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누가 병렬되는 구조? 형용사가 병렬되는 구조고 그때 명사의 주의는 여기 있죠. periods. 그래서 형용사끼리 병렬되는 구조니까 당연히 사이에 낀 이 seasonally는 이렇게 써버리면 뭐가 돼요? 부사가 돼버리니까 뒤에 ly 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앞에서부터 누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는 품사나 어순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체크하고 있죠. 그래서 자리 항상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해당 이제 품사랑 어순 맞는지 체크하면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출제 포인트가 있다면 그 포인트를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습관이 요거 자리를 체크하는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확실하게 명사가 들어올 자리다라고 아는 순간 뒤에 품사랑 어순을 준비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이 자리 체크하는 게 제일 우선적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습관이다라고 체크 다시 해주시면서 계속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도 똑같이 우리가 항상 문장의 기본 구조는 뭐랑 뭐가 들어있어야 되죠? 주어, 그쵸, 명사랑 동사가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앞에 보니까 information 지금 명사는 왔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 about the film festival and films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뒤에 보니까 are이라는 동사가 들어온 거죠. 그렇다면 앞이 싹 다 뭐로 끝났어야 돼요? 명사로 끝났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명사로 끝났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자, 그러면 앞에 수식어구니까 수식어구로 만들어주는 애를 골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거. 그럼 명사 수식할 수 있는 품사는 다시 전치 수식어. 형용사, 명사, ing, ed 요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A, B, C, D의 선지를 둘러봤을 때 수식어구 될 수 있는 거 누구예요? 일단 디테일 안 되고 디테일스 안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의미 자체가 상세한 정보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디테일링도 안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디테일 자체가 만약에 이제 동사적으로 쓰게 되면 상세히 열거하는 건데 열거하는 게 아니고 열거된 거니까 그렇죠. 디테일드라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 자리는 누구 자리 다시? 어떻게 보면 형용사 자리죠. ing, ed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그래서 형용사 자리에 해당되는 애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명사 구가 이어져서 복수동사로 이렇게 받는 구조까지 해가지고 쭉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는 구조거든요. 여기도 똑같죠. 뭐부터 알아봤으면 돼요? 자리부터 항상 체크하고 그 다음에 들어올 품사 체크해가지고 정답 맞게 골라주셨으면 됐겠죠? 정리될까요? 자, 그럼 요 스텝 계속 기억하시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도 지금 보면 앞에
Most of us treat water as a commodity, a consumable substance라고 하면 지금 명사 요렇게 동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명사 뒤에 대절이니까 요렇게 대절 체크했을 때 주어 플러스 동사 구조 체크하는 건데 동사 자리가 맞죠? 그럼 자리 맞는지 체크된 거죠. 자리 맞으면 이제 뭐 확인해야 돼요? 뭐 품사랑 어순 같은 것도 이제 뭐 동사니까 요거는 문제 없는데 수, 태, 시제 요렇게 체크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의 뒷 구조까지 해가지고 그때 access 같은 경우에 당연히 원래 누구랑 같이 다녀요? with랑 같이 다니는 거니까 A는 문제될 게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뒤에 but water is also 하고 새로운 문장 오고 나서 뒤에 컴마 뒤니까 누구 자리? 수식어구 자리. 수식어구 자리니까 누구 아니면 누구 쓰는 게 맞아요? ing 또는 ed 쓰는 게 맞아요. 그러면 ing냐 ed냐 요것만 문제인데 contribute라고 하는 거는 contribute to a 구조로 요렇게도 많이 써요. 그래서 contribute to는 뒤에 이 to가 투절의 to예요. 전치사 to예요. 이때 to는 전치사 to에 뭐뭐에 기여하다 라는 뜻이죠. 뭐뭐 하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그래서 사실 뒤에까지 밑줄이 그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항상 이런 거 보면서 아 contribute는 뒤에 누구랑 같이 다니는구나 전치사 to랑 같이 다니는구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B도 문제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 마침표 찍고 새로운 문장에서 뒤에 또 this blah blah 문장 나오고 또 다시 대절에 대절도 다시 주어랑 동사 자리 맞죠. 동사 자리 맞으니까 이제 품사 그다음에 뭐 어순 같은 거 문제 없고 maybe in store 그다음에 조동사에 해당되는 규칙 뭐죠?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것까지 해가지고 C도 문제 될 게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자리에 맞는지 그다음 그 자리가 맞으면 품사 적절하게 쓰였는지 품사 맞으면 그거에 해당되는 출제 포인트만 딱 체크하고 마무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moreover 여기로 넘어오니까 이제 문장 또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giving 뒤에 water vapors were as the most powerful greenhouse gas in 뭐 blah blah 가고 컴마예요. 그럼 여기 컴마 뒤부터 뭐가 시작된다는 소리? 문장 주어 동사가 시작된다는 소리니까 앞까지는 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수식어구가 되어야 하는데 자 이때 giving이 아니라 누가 given이 전치사로 쓰이는 애인 거죠. 그래서 giving이 아니라 given으로 바꿔야 된다. 요거는 자리는 수식어구 자리가 맞는데 이 품사 형태적으로 giving이라고 하는 거는 전치사구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give라고 하는 원래 막 능동태의 어떤 의미가 돼버리니까 적절하지 않겠고 given이 뭐뭐라는 걸 고려할 때란 뜻이죠. 뭐뭐 하는 걸 고려하면 그래서 뒤에 명사 구로 이어진 형태니까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D를 풀려면 어떤 표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given이라고 하는 게 전치사로 쓰이는 이 표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에 몰랐다 하더라도 그냥 알아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giving이 아니라 뭘로 쓰는구나? given을 전치사로 쓰는구나 라고 포인트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출제 포인트를 적는 걸 까먹었네. 자 여기는 given 전치사 요 파트 뭐 앞에는 여러분 포인트 체크하셨죠? 여기 1, 2번은 1번 뭐라고 하면 돼요? 전치, 수식어, 병렬 뭐 요 정도? 그렇죠? 전치, 수식어 즉 형용사에 해당되는 게 이제 병렬 구조로 오는 거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명사 수식 하는 전치 수식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워드를 적음으로써 전치 수식어 파트도 문제로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각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이렇게 전치사나 접속사에 알맞은 형태 같은 것들도 물어보기도 하는구나. 이런 거 체크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문법은 뭐 틀리면서 계속 새로운 내용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대신에 알았던 거 내가 맞출 수 있었던 건 꼭 최대한 잘 맞출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그럼 4번도 뭐 컴마 이거 동격 제외하면 주어 다음에 뒤에 뭐 온 거예요? told 동사 온 거죠. 그때 동사 tell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동사 뒤에 목적어 몇 개?
두 개 오는 수요 동사로 이제 쓰는 애죠. 그러니까 my brother 지금 명사 하나 왔고 뒤에 빈칸 자리에도 그럼 누가 와야겠어요?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때 보통은 tell이라고 하는 건 말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장이 길게 들어오게 되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일단 절대 안 되는 거 두 개 소거해 볼까요? A 안 되고 C 안 되고 그럼 B 아니면 D, 즉 왓절인 거죠. 왓절의 가장 큰 특징. 왓이 돌아갈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B 같은 경우는 얘가 주어 역할을 해버리는 건데 What would be the weather conditions like 하면 like 뒤에도 누구 자리가 비어있어요? 명사 자리가 비어있고 주어 자리도 비어있으니까 두 개가 비어있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what이라고 하는 애는 품사가 뭐예요 원래? 명사예요. 무엇이라고 하는 명사란 말이에요. 의문사의 대원칙은 원래 문장에서 제일 앞으로 튀어나와야 하는 게 무조건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의문사들 막 뒤에 있다가도 문장 제일 앞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갈 자리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돌아갈 자리가 몇 개 뚫려 있어서 두 개 뚫려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D번을 보면 what 뒤에 지금 주어 the weather conditions 와 있고 would be like라는 동사구 와 있는데 딱 뒤에 누구 자리 비어 있어요? like 뒤에 명사 자리 한 개 비어 있죠.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what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D가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 4번 문제를 풀었을 때에는 일단은 뭐도 체크했어요? 첫 번째, 자리 맞는지는 항상 체크하고 그래서 품사적으로 뭐가 들어와야 된다? 명사가 들어와야 된다고 판단을 하니까 A랑 C가 자동으로 이렇게 소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는 뭐예요? what의 그 명사절의 어떤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what 명사절이 궁극적으로는 출제 포인트가 되었는데 what 명사절의 출제 포인트는 항상 누가 돌아갈 자리? what이 돌아갈 자리. 요거를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근데 출제 포인트는 이거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제가 항상 반복돼서 적지 않는 단계가 자리 체크하고 품사랑 어순 체크하고 이렇게 두 가지는 항상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도 여러분 여기 양보절이죠. 여기까지. 그러면 although 자체는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는 이상 굳이 쓰임을 아직은 체크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자리는 맞다. 그다음에 품사도 맞다. 접속사 오는 자리니까 항상 접속사는 뭐 많이 물어봐요? 접속사냐? 전치사냐? 접속 부사냐? 이런 것들 물어보니까 although 문제 안 되고 그 다음에 most 같은 경우에는 most of the라고 하면서 이제 부분 표시어로 쓰는 개념인데 most 자체도 뭐로 쓰니까? 명사로 쓰니까 그쵸 대명사로 쓰는 애니까 딱히 여러분들이 여기 건들 거 없으면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most 일단 냅두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쭉 넘어와서 have already been rounded up에서는 이렇게 비동사랑 이어져서 결국 ing냐 ed냐 그러니까 자리는 맞는 거죠. 자리는 맞는데 ing냐 ed냐라고 하면 주어랑의 관계 또는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뭐 맞아요? ED로 쓰는 거 맞겠죠. 그래서 C도 소거가 가능한 보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오니까 무슨 구조예요 이거? 너무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더비? 근데 더비로 써야 되는데 표현 자체가 뒤에가 the greatest는 최상급이죠. 그러니까 greatest가 아니라 greater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국 출제된 파트는 뭘 물어본? 더비 요 표현을 물어본 문제가 되겠는데요. 거기서 결국은 품사 확인하라는 거죠. 최상급으로 쓰면 안 되고 비교급으로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우리가 체크해야 됐다면 받아오는 말을 체크해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하는 대명사 파트가 됐겠죠. 근데 여기는 딱히 이제 문제될 거 없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됐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텝은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 체크하고 품사 체크하는 이 스텝만 까먹지 않는다면 그러면 웬만한 문제들에 대해서 훨씬 더 잘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6번 문제 봅시다. 그럼 여기도 주어, 동사 왔으니까 그 다음에 컴마가 딱 나오면 이제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수식어구 또는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무조건 수식어구인 건 아니고 동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병렬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병렬 구조가 되려면 반드시 등위 접속사가 이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접속사가 항상 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동사로 쓰고 싶었으면 어떻게 써야 돼요? and, 그쵸. 그 다음에 시제도 맞춰서 focused on 이렇게 써야 됐겠죠. 그러니까 여기 자리는 누구 자리는 안 된다? 동사 자리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누구 자리가 맞으니까? 수식어구 자리가 맞으니까 이렇게 자리 체크해서 판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식어구 자리 맞으니까 나는 뭘로 고칠지 몰라도 일단 뭐 했다? 틀렸다라는 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A라고 골라주시면 되고 뭘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focusing으로 바꿔주면 좋겠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뭐 체크는 안 하셔도 되지만 focus on이라고 해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두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 비교급 수식하는 거 누구로 가능한가? much로 가능한가?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뒤에 여기도 컴마 뒤에 concerned 뭐예요? 누구 자리 맞으니까? 여기도 수식어구 자리 맞으니까 ing냐? ed냐 체크하는 파트라서 ed로 체크된 거 문제 안 되죠. 사실 여기는 해석을 하지 않아도 concerned 자체가 뒤에 누구랑? with랑 왔기 때문에 concern A with B인데 concerned with B 이렇게 온 구조인 거죠. 그래서 문제 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B는 비교급 수식하는 포인트, C는 ing냐 ed냐라고 하는 포인트, 마지막 D는 어떤 포인트예요? Not only A but also B니까 반드시 누구를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D도 with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병렬 구조가 형태적으로도 그다음에 의미적으로도 요렇게 완전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이거 with 없었으면 틀렸을 텐데 with가 있어서 맞다. 요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안 됐지만 밑줄 문제들은 요렇게 포인트 체크 한 번씩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파트 물어봤네. 요렇게. 자, 그러면 6번 문제는 우리가 ing냐 ed냐 사실 요건데 문제에서 출제한 거는 이것보다는 결국 동사냐 ing냐 요걸 물어본 파트가 됐죠. 그래서 항상 ing냐 ed냐 파트는 누구랑도 같이 비교한다? 동사 자리 아니냐 라고 하는 것도 항상 비교의 대상이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될까요? 네. 또 넘어가서 7번 문제 봅시다. 그럼 7번 문제가 여기 보면 전치사 구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문장 나오고 끝나고 다시 문장 나오는데 왼절에다가 다시 문장. 그러면 there are other foods니까 여기까지 문장 뭐해요? 끝나죠. 문장 다 끝나고 지금 대절 나왔으니까 이 대절은 앞에 그쵸,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구 자리가 되겠죠. 자리 체크를 한 거죠. 그러면 대절의 자리가 맞으니까 여기는 누가 와야 돼요? 뒤에 반드시 문장이니까 동사가 와야 되고 관계사 절이니까 명사 자리 하나는 비어 있겠죠. 근데 선지를 둘러보니까 지금 보면 A랑 지금 D 같은 경우가 동사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C는 better이 앞에 붙어가지고 그쵸? 그 다음에 B는 the body라는 명사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다시 대절이니까 누구 자리 비어있고 명사 자리 비어있어야 되니까 뒤에 아마 동사 구의 형태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앞에 주어가 누구인 거예요? 의미를 고려해 보면 이게 do라는 동사 반복되고 the body라는 명사 반복되고 better이라는 이 표현이 반복되거든요. 그럼 얘네 조합하면 무슨 의미죠? 원래 do good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 이 플러스가 되는 건데 보통 이렇게 do 명사 뭐 somebody 같은 이런 명사 들어오고 그 다음에 good 들어오면 얘에게 되게 좋은 걸 주다, 뭔가 이익이 되다, 도움이 되다 이런 표현이에요. 네, 이런 표현인데 이거를 비교급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이익이 된다, 더 좋다 이렇게 바꾸면 good이 뭐가 돼요? better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to 명사 better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앞에 당연히 누가 필요해요? 주어였던 명사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 돼요. 근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 푸드가 당연히 뭐 주는 거예요? 이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란 말이에요. 주어. 그러니까 얘 자리가 비어 있는 게 맞겠고 그 뒤에 누구가 다 나와야 맞고 to 명사 better이 다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일치까지 맞춰줘야 되겠네요. food가 단수 복수 foods 복수니까 누구 안 돼요? does 안 되고 그래서 do the body better 이라고 쓴 A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형 문제는 오히려 하나씩 소거하는 것보다 이제 이게 계속 이 표현이 반복되네. 그 표현을 내가 맞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지를 생각해서 답을 찾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형 문제는 지금 제가 푼 것처럼 선지를 둘러보고 그러니까 자리 체크를 먼저 한 다음에 원래 그 다음이 뭐예요? 품사랑 어순 체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품사랑 어순을 체크할 때 이 과정에서 선지를 하나씩 소거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선지 소거보다 뭐가 더 효율적일 때가 많다고요. 또다시 들어갈 말을 내가 조립하는 게 훨씬 더 쉬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지를 둘러보고 반복되는 표현을 찾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표현을 가지고 내가 조립이란 말이 좀 어색한가? 약간 배열 어순에 맞게 이렇게 배열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내가 직접 어순을 맞춰줘서 그 다음에 푸는 게 훨씬 더 선택형 문제가 잘 풀릴 때가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번은 일단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이 관계사절의 사실 원리도 알았어야 됐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그 do 명사 good 또는 지금 여기서는 비교급으로 쓰였지만 뭐 이런 표현 같은 것도 좀 알고 있었으면 더 쉽게 바로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됐겠죠. 뭐 요 정도까지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동사의 수일치 요 정도 정리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전에서 내가 do 명사 good 이런 do somebody good 이라는 표현을 몰랐어요. 근데 그러면 눈치껏 선택형이니까 A, B, C, D 중에 누가 먼저 오는 구조가 맞는 것 같아요? 동사가 먼저 오는 구조가 맞는 것 같죠. 그럼 일단은 그 B는 제껴두고 우리가 better이라는 비교급의 의미를 봤을 때 do better이 맞아요? better do가 맞아요? do better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급이 앞에 나오는 C는 소거를 해버리고 그래서 몰랐어도 B랑 C는 소거가 가능하니까 A랑 D 중에 누구를 판단해서 수일치를 판단해서 두랑 더주 중에 두를 골라줬으면 됐겠죠. 그래서 누구를 몰랐어도 사실 눈치껏 풀 수 있다. 여기 do somebody good은 몰랐어도 눈치껏 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선택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선지만 좀 잘 둘러보시면 훨씬 더 쉽게 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까지 좀 같이 체크를 해두시면 마냥 모른다고 못 풀지 않겠죠. 좀 문법 문제 이제 많이 풀어보시면 이런 눈치도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많이 풀어보시면서 정답이 될 것 같은 애들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8번 볼게요. 여기도 이제 선택형이네요. 근데 여기는 보자마자 출제 포인트가 먼저 보여요. 누가 있어요? only 있으니까 출제 포인트가 도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도치니까 당연히 뒤에 항상 주절 도치인데 얘 자체가 주절이죠. 그래서 곧바로 뭐 튀어나오면 돼요? 동사 튀어나오고 주어 오면 되는 구조죠. 그럼 일단 누구 안 돼요? B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 튀어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일반 동사는 앞으로 못 나오니까 누가 대신 나오죠? 조동사 do를 이용해서 대신 꺼내야 돼요. 이거는 약속인 거죠. 비동사 앞으로 꺼낼 수 있고 조동사 앞으로 꺼낼 수 있어요. 근데 일반 동사는 앞으로 못 꺼내요. 그래서 일반 동사의 도치가 필요할 땐 누구를 이용한다? do를 이용한다. 근데 시제가 뭐였으니까? 과거였으니까 do가 아니라 누구로 꺼낸 거예요? did로 꺼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C 아니면 D가 되는데 자, 어순만 체크해도 알겠어요. 그쵸?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 구조 나와야 되는데 herself, she, find는 구조가 이상하죠. 어순이. 그래서 누구로 써야 맞아요? 주어, 동사. 그쵸? 왜냐면 일반 동사라서 조동사만 앞으로 올라간 거니까 find 뒤에 목적어, 명사 오고 뒤에 이제 구조 이어지는 게 맞겠죠. 정답은 D가 되겠네요.
여기는 그냥 뭐가 결정 포인트였어요? only 도치, 그쵸? 그래서 only 나왔을 때 도치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는 뭐 어순 정도만 체크해도 풀 수 있었던 문제였네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플하죠? 문법 문제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봅시다. 자, 9번 문제에서 지금 보니까 the cowboy pull이라는 동사가 왔어요. 그러면 pull 뒤에 a, to, blah blah 이렇게 지금 쓰인 구조인데, 여기도 shoot at이니까 뭐 물어본 거예요? 투절에 to냐, 전치사 to냐, 그 다음에 그때 동사는 누구랑 같이 다니냐, 뭐 요런 거 이제 물어본 건데, 당연히 shoot at the side window라고 했을 때 이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항상 그 간접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t을 안 쓰면, 예를 들면 그 kick하고 명사가 바로 오면 kick the boy 하면 그 소년을 진짜 발로 찬 건데, kick at the boy라고 하게 되면 그 소년 쪽으로 발길질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이 전치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판단할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at은 뭐 이렇게 쓰게 되면 그냥 그쪽 방향, 간접적인 의미만 항상 더해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치사라는 건 늘 뒤에 명사에 직접적으로 못 가서 간접적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애, 요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A 문제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건들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A는 소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but 뒤에 이제 새로운 문장 나오고 바로 끝나고 if절에서 다시 had been 나왔네요. 그럼 뭐 물어본 거죠? 가정법. 가정법 ed, had ed 항상 두 개 선택하라고 나오니까 누구랑 같이 봐야 돼요? 주절이랑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주절에 누가 들었죠? would에 ed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have ed 가지고 있으니까 가정법, 현재 사실 아닌 거에다가 과거로 쓴 거겠죠. 맞나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로 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앞에 부사절도 뭐였어야 됐겠어요? 가정법 과거여야 되겠으니까 ed에 have ed가 더해진 누구로 써야 돼요? had ed로 써야 되죠. 그래서 B는 속어. 그러니까 맞게 쓴 거죠. 왜냐하면 주절이 과거인데 부사절이 현재일 수는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부사절이 과거고 주절이 현재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뭐 예전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 좀 편할 텐데, 이런 식으로 과거를 가정하고 현재를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뭐 내가 그때 새였다면 좋았을 텐데, 요거는 괜찮아도 새였다면 좋을 텐데는 안 되죠. 그러니까 과거를 가정하면서 또 현재, 이거는 되는데, 제가 지금 들려고 하는 예시가 지금 과거인데 현재인 거. 내가 새라면 좋았을 텐데, 얘가 안 되는 거죠. 새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현재를 가정하면서 뭐는 안 된다? 주절을 과거로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주절이 과거일 거면 무조건 앞도 과거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ad ed가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A랑 B랑 지금 소거됐으니까 C는 판단을 하셔야 노에러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에러 있는 문제는 좀 더 까다로워요. 다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on foot 전치사 플러스 누구 자리? 명사 자리까지 괜찮은데, 명사는 항상 출제 포인트 관사랑 수 체크하셔야 되죠. 자, 그랬을 때 지금 그냥 on foot이라고 해버리면 그냥 발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개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 관사가 문제. 그래서 지금 보면 아주 오랜만에 나온 거죠. The snake wouldn't have eaten him on foo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뱀이 그의 발을 물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물지 않았을 텐데니까 뭐 물었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그의 발을 문 거죠. 그럼 이 발은 그냥 보편적인 발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누구 거? 그의 것이죠. 이렇게 특정 신체 부위를 나타낼 땐 반드시 정관사 더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on the foot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C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혹시나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전치사구 같은 걸 보면 학생들이 항상 뒤에서 앞으로 하는 것만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발 위에 있는 그를 너무 이상하죠. 그의 발을 문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항상 전치사구라는 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냥 전치사라고 하는 애는 다시 앞에 수식하는 애랑 뒤에 나오는 명사를 이어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인 것도 없어요. 그냥 이어주기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on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접촉, 붙어 있다는 의미밖에 안 돼요. 당연히 그한테 발이 붙어 있어요. 발이 그에게 붙어 있어요. 이상하다. 그가 그렇죠? 그냥 him on foot, 발이라는 거에 그가 붙은 게 아니죠. 그의 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요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 구라는 걸 늘 뒤에서 앞으로의 관계만은 아니다. 앞에 수식하는 애랑 뒤에 나온 명사를 그냥 이어주는 역할만 한다.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정관사 더 오랜만에 관사를 물어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기억해 두면 좋을 포인트는 신체 부위를 이야기할 때는 정관사 더를 붙인다. 요 정도로 조금 기억해 주시면 다음번에 뭐 아이라고 나오든 노즈라고 나오든 뭐 이런 거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은 마지막 1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A번 like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뭐 물어보는 거? 품사, 그쵸? like는 전치사, 뒤에 뭐 나왔으니까? 명사 나왔으니까 like 쓴 거 문제 없죠. 그래서 A번 소거하고 그 다음에 football stadiums have 4 decades라고 했을 때 여기는 요렇게 사이에 4 decades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전치사 기간에 대해서 누구 쓰는 거 맞아요? 전치사 for 쓰는 거 맞으니까 아무 문제 없고 have랑 누가 이어지냐면 been evolving이랑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evolving까지 그어지지도 않았네요. 그럼 당연히 have it이니까 누구 쓰는 거 맞아요? been 쓰는 거 맞죠? 그래서 C는 그냥 바로 소거가 가능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into places 명사인데 places는 뒤에 수식하는 어구 나오고 그때는 장소니까 where 쓰는 게 맞겠죠. 그때 하나 더 체크할 만한 포인트는 뒤에 누구 자리 비어있으면 안 돼요. 명사 자리 비어있으면 안 된다. 뭐 요 정도? 왜? where의 품사는 뭐니까? 부사니까 부사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은 티가 안 난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an increasing amount of the real estate are devoted. 가기도 전에 틀렸네요. 그쵸? 그래서 전체 성분 체크하기도 전에 주어가 increasing amount라는 단수 복수. 단수인데 are이라는 복수동사 썼으니까 얘 누구로 바꿔버려야 돼요? is로 바꿔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끝까지 문제 없고 그래서 10번은 우리가 동사의 수일치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10번도 이 파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부터 체크? 동사 자리가 맞는지부터 항상 체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규칙을 항상 따져주는 이런 구조로 풀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법 문제를 풀고 나서 피드백을 하실 때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어요. 맞출 수 있는데 맞은 거. 이런 거는 그냥 잘한 거죠. 잘했으니까 데이터 잘 정리하면 되고. 근데 두 번째 얘가 중요하죠. 맞출 수 있었는데 틀린 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채점을 해보면 딱 나오잖아요. 나 이거 맞출 수 있었다. 근데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 실수다. 나 다음번에 맞출 수 있겠다라고 보통은 착각을 많이 하지만 그 실수라는 게 굉장한 무의식의 영역이라서 개념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지금 습관이 뭔가 잘못돼서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치기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히려 그 실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더 파고드셔야 돼요. 어떤 생각 때문에 실수를 했고 어떤 걸 빼먹어서 틀렸고 그런 부분을 더 정교하게 잘 체크해 주시고 차라리 틀릴만 했네 이런 거 있죠. 나 이거 몰랐다. 틀릴만 했다. 이런 건 오히려 개념만 넣어두면 되는 문제라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런 표현이구나. 입력만 딱 해놓으면 돼. 그러니까 인풋이 없었던 문제인 거죠. 인풋 해주면 끝나요. 근데 문제는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 안 된 애들. 걔네들은 실수 꼭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가 지금 1단계, 2단계 막 3단계 적잖아요.
여러분들도 본인의 풀이 과정을 쪼개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답 틀렸다 아니고 어디서 이거 생각하고 이거 생각하고 이거 생각했어야 됐는데 빼먹은 거. 그런 것들이 다 습관이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분석해 주시면 문법 문제를 푸는 목적이 결국은 내 습관 고치려고 푸는 거거든요. 그거의 목적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뭐 새로운 인풋을 막 많이 얻으려고 문법 문제 많이 푸는 건 아니에요. 자주 나오는 꼭 나올 올해 시험에도 나올 문제들을 반드시 맞추기 위해서 문법 문제를 계속 풀어 나가시는 거니까 그 목적에 맞게 잘 피드백하고 정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막 시험 보거나 기출 문제 풀 때도 막 인풋 모를 만한 거는 틀린 거 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거는 뭐 나중에 가면 맞을 거고 시험에 나와서 또 모르는 건 아마 어차피 틀릴 거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들만 틀리는 건 아니니까 크게 신경 안 쓰는데 막 ing, ed 이런 거 틀려놨다.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ing, ed 틀려놓고 막 수일치 틀리고 관계사 틀리고 이러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걔네 잘 풀려고 문법 문제 푸는 거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 지식 얻으려고 푸는 거 아니고 나올 거를 확실하게 맞추기 위해서 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법 6강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